본격 집생활 장려 방송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함께할 집콕 요정 하경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도 이번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백정선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버는 기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일 백정선입니다. 중요한 기술 오늘 함께 교수님과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경제 위기 극복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마주했어요. 근데 단 하나,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양극화 현상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개인의 양극화 현상도 있지만 네. 선진국과 신흥국의 양극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 간의 문제가 코로나19로 더 심해졌거든요. 네네. 이런 현상들이 금융을 중심으로 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진국, 자본이 딸리는 그 신흥국, 이 둘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개인에 적용해서 마찬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을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양극화 현상이 결국은 자영업으로 단순하게 진출해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 부채가 급증하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어렵고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 번의 위기 가운데서 계속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알바나 뭐 이런 걸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작으니까 매번 그 학자금 대출도 못 갚는 개인 부채의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M4 세대의 등장 뭐 이런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진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계부채 이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라고 하면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의 부채를 다 함께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은 어떨까요? 가계부채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GDP 대비해서 105%, 그럼 세계 4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13.2%로 세계 2위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 총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700조를 넘어서 1,800조에 근접해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400조 가까이 되는데 한 5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5배 가까이의 부채를 전 국민이 지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로 따져보면 네. 1인당 부채가 그 5천만 원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숫자로 돼 있으니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우리한테 압박해오고 있는 목을 졸라오는 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부채가 만약에 그림으로 나타난다면 아마 저도 굉장히 이제 허리를 굽은 상태로 다닐 것 같은데, 솔직히 대학교 다니면 학자금 대출하고 또 나와서 집 살 때 막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알아보고 그냥 삶이 계속해서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아, 맞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 결혼할 때도 비교해요. 그쵸. 그리고 아이를 육아할 때도 유모차 살 때도 비교해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남들만큼 살겠다, 지름신으로 카드 발급받은 기념으로 내가 오늘 핫도그 쏠게, 이런 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빚을 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다가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첫 월급 받은 다음에 제작진분들한테 저 돈 월급 들어왔다, 뭘 사드리겠다 이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를 제가 행동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해온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소비 패턴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소비 패턴이 빚을 지는 구조냐, 자기 소비 패턴이 빚은 안 지고 적어도 현상을 유지하는 구조냐, 이걸 좀 꼭 살펴야 되는 거죠. 저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소비 패턴은 빚을 지는 구조구나 다시 한번 배우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이나 투자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창업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측면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같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할 때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지금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인지 읽을 줄 알면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잡히잖아요.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확신 속에서 내가 대출을 약간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확신 갖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을 가져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계산 방식이 MDD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걸 계산해 보면 적어도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냐를 예측해 볼 때 떨어지는 그 확률이 몇 % 안 된다. 예를 들면 5% 이내다. 그럼 과감하게 저지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첫 번째 부동산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근데 수요와 공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너무 심화됐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분노에 찬 걸로 도전한 게 MZ세대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2018년, 2019년에 이분들이 전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강남 부동산 매입 건수를 봤더니요. 정확히 27%가 20대, 30대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때 샀는데요. 제 주변에서 한 사람이 이때 당시 그 강남의 부동산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면 당시에 32평짜리가 강남에 8억이었어요. 네. 8억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 끼고 그다음에 그 은행에서 대출 받고 저축은행 대출 받고 심지어 사금융까지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위험하다. 그리고 집을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다음 2019년에 얼마가 됐냐면 15억이 됐어요. 그럼 빚 그럼 다. 은행에서 빚을 은행 대출로 다 바꿔서 다 갚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올해 30억이 돼버렸어요. 짜증나죠. 다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는 얘기지만 현실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MZ세대의 반란이 옳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트렌드를 읽을 줄 알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창업도 똑같아요. 창업이 이전에 창업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기승전 치킨집이었잖아요. 맞아요. 문과 가도 치킨, 이과 가도 치킨, 어차피 그쵸. 치킨 이렇게 전부 됐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이라는 걸로 전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치킨집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도 해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돈만 갖고 프랜차이즈 가서 돈 내면 다 차려줘요. 그럼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오산이라는 거죠. 결국은 창업에 뛰어드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산업의 변화를 잘 안 살펴본 거죠. 두 번째로 충분히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시작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세대의 주역이 누군지 살펴야 돼요. MZ세대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46%거든요. 네. 근데 46%의 사람들이 그 구매하는 구매 패턴이 뭐냐. 가면서 치킨의 변화도 일어나요. 근데 옛날 치킨 방식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트렌드를 읽지 않고 MZ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를 공부하고 찾아보다 보면은 뭔가 경제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그 패턴을 놓쳐버리면 나는 이제 뒤처지고 다 지난 정보, 남들이 이제 다 쓰고 버린 껍데기를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산업이 바뀌고 세대의 주역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실제로 인터넷 시대,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대, 맞습니다. 지금 언택 시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만 투자에 성공하는 거고 그때 가서 집을 어디다 사야 될지 주식을 뭘 사야 될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뒤처지지 않도록 이제 저희 집콕 프로젝트 같이 보시는 분들은 잠깐 나 좀 아는 것 같은데 하셨다가도 우리 백정선 대표님과 함께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다시 패턴도 잡고 이제 소비 패턴이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익혀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